네, 뜨거운 감자 확인해보고 모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주들이 좀 뜨거웠고요. 또 정치 테마주 강성 아나운서가 꼽았다시피 효성그룹들도 또 한번 뜨거운 감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볼래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상황실에서도 저희가 러셀 원익 IPS를 소개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반도체주 갖고 있거나 궁금하시다면 샵 2034 주식 콜센터로 종목명과 매수가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곧 소개될까요? 단독 점검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FA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미국 행정부에서 네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네네. 급작스러운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새벽 중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4월 12일에 미국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특정 기업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백악관으로 좀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제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로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죠. 글로벌 파운드리, 그다음에 완성차 제조업체로는 이제 GM 등이 좀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들도 현재 초청을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부족과 관련되어서 발빠르게 이렇게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었죠. 하나로 2,500조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제 그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음에도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공장들이 계속 멈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발빠르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현재 그 좀 가장 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특히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GM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 트럭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지금 현재 일부 공장이 셧다운될 정도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지금 현재 꼬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도 자동차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모처럼 들어온 수요를 다 회복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또 패닉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도체 칩이 부족한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이후로는 코로나19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작년에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였습니다. 워낙 이제 자동차 자체가 안 팔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취소된 물량들을 발빠르게 스마트폰용 반도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이제 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그만큼 생산이 덜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이후입니다.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소비도 급격하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들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전에 이제 발주를 줄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레파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미국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회의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오스틴 공장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텍사스 주정부와 그 세제 혜택을 놓고 지금 현재 막바지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애초에 반도체 그 시장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청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텍사스주에 그 현재 지금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2,500조 원나 되는 그런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 방안 안에서 이제 6조 원이나 이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이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설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약 40% 정도를 이제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지금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도 받고 또 이제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최적의 그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4월 12일 날 그럼 이제 초청을 할 때 그 모양새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마 그 전후로 아마 대대적인 발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은 또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피해를 보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설비를 투자한다, 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설비 업체들이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게 그 설비 공급을 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고가를 또 돌파하면서 시고가에 또 다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물론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당연히 미국에 이미 법인을 설립해서 진출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틴 공장 주변에 이미 협력 업체들, 파트너사들이 진출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파트너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그 ENF 테크놀로지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칼류를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지금 현재 이미 그 공장을 오스틴 근처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공장 설비가 돌아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스틴에 추가적으로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라면은 당연히 케미칼류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의 것을 갖다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가가 최근 또 2개월간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은 중국의 고객사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그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을 제때 돌리지 못하면서 이제 좀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의 주식이 최근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다라면은 동사의 주식 다시 한번 좀 꿈틀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동사의 주식을 좀 사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4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이었던 38,45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에 손절가 38,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공장 혹은 뭔가 반도체 공장의 증설, 장비 추가를 생각해서 네네. 무언가 내놓을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를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지리적인 면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만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왼쪽 위에 주가 곧 쏩니다라고 써놨거든요. 네네. 어때요?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안 쏘는 게 이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출연해서 계속 삼성전자와 관련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네.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서 기간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당연히 정고점을 터치하러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발표한 리포트들을 본다라면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이번에 그 1분기 때 한 9조 원대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 이번 1분기 이제 그 예상 실적을 한 10조 원 정도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통상 1분기가 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스틴 공장이 그 텍사스에서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과 그다음에 가전 부분에서 보복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제 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동사의 주식이 꿈틀대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루함을 견디는 만큼 내 계좌를 살찌우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요, 2달 넘게 정말 옆으로 선 긋은 것처럼 횡보했어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시티은행에서는 13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고, 여타 증권사들 대부분 11만 원 선이더라고요. 이정민 팀장님의 그럼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예요? 저는 1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당연히 10만 원 부근대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변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그럴 수도 합니다. 있죠. 네. 하지만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만 원대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대형 IT주를 볼 때는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라간다 그걸 꼭 보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는 와중에서도 사다 보니까 시도를 걸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정민 팀장님은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내에서 탑픽 하나를 딱 꼽아보라면 네.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계속 오늘 주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오로지 반도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램과 낸드의 그 고정 가격 자체가 빠르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당연히 그 수혜를 오로지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난해 9월 말에 처음으로 좀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8만 원대였는데, 그럼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70% 정도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꽤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달리는 말이 더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대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방향성만 보고 좀 투자를 한다라면은 SK 하이닉스를 14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꾸준하게 모아 나간다라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목표 가격을 19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또 삼성전자가 12만 원 가면 코스피 3,500 넘을 텐데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오르게 된다면 우리가 2,000에서 3,000 올라온 것처럼 또 한번 지수 밴드를 높여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10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곧 쏠 것이다라고 이정민 팀장님 이야기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만 봤을 때 탑픽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